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여러분 마포구 망원동 아세요? 그 합정동에서 조금 내려가면 성산대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데요. 굉장히 핫한 동네입니다. 여기에 다가구 건물이 나왔어요. 이 마포구엔 다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귀하게 나온 다가구인데 오늘 물건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기가 마포구 망원동이고요. 여기 망원시장 혹시 아시나요? 뭐 월드컵 시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반쪽은 월드컵 시장, 이쪽은 망원시장 이렇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없는 게 없어요. 네.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구축들도 많잖아요. 오래된 집들. 근데 신축이에요. 요거거든요. 2020년도에 지은 신축 건물이라서 손댈 것도 없고 그런데 내부는 조금 뭔가 손을 좀 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망원시장입니다. 네. 망원시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저쪽으로 가기도 해요. 시장을 통과해서 차도 통과, 뭐 자전거도 통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주차장 여기도 2개 있고 요 뒤쪽에도 또 2개가 있더라고요. 햇살하우스.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뒤쪽으로도 2개가 있고. 네. 4층짜리 건물입니다. 네. 깨끗하죠? 이 안에 30개의 방이 있어요. 근데 조금 허가 안 난 방도 있어서 네. 여기 시장인데요. 별게 다 있습니다. 망원동에 위치한 햇살하우스 다가구 건물이고요. 이렇게 1호에서 6호까지 층당 6개씩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4층까지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4층, 5개 층에 6개씩 방이 30개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지상 1층이죠. 네. 2층도 1호부터 6호까지, 그렇죠? 3층, 4층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2024 타경 50864번의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신건입니다. 제가 신건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요 동네의 가격이 이래요. 네, 땅값이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 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보시라고 제가 신건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감정가 35억 3,800으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대지가 62.89평, 그러니까 63평이구나 보시면 되겠죠. 건물 면적은 165.79평, 63평 땅에 166평의 건물이 지어져 있다. 연면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토지값만 25억 9,800이에요. 그러니까 26억이죠. 그죠? 토지값만 현재 총 35억 3천에서 26억 정도가 땅값이고 그다음에 건물값은 9억 3천. 2020년에 보존 등기가 났는데도 이렇게 건물값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속 삭감되니까 해마다. 이렇게 1층 소매점으로 허가가 나 있고요. 그다음에 2층, 3층, 4층은 전부 다 30평 정도로 해서 방이 6개가 꾸며져 있다 보시면 되고 지하는 36평이에요. 36평에 방이 6개 꾸며져 있다. 옥탑에도 4평이 있고 근데 옥탑엔 방은 없습니다. 자, 바로 여기인데요. 땅 되게 모양 예쁘죠? 네모 반듯해요. 네, 이렇게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인데 앞뒤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조금 가면 망원시장이죠. 요 집 한 집 건너서 망원시장 시장 쭉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입니다. 요게 지하 1층인데요. 여기에 소매점으로 허가는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방이 6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부에 주방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4층까지 올라갔어요. 5개층이 있는 겁니다.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도 똑같이 올라갔고 6개. 그다음에 2층도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여기 XS 된 건 뭐냐면 요거는 사실 발코니 여기 이렇게 발코니인데 여기를 전부 다 확장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5-6평, 5평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3층, 4층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올랐고 이게 옥층. 옥탑은 뭐 이렇게 좀 이제 꾸며놨죠. 어디냐면 바로 여긴데요. 자, 여기 망원역이라고 있습니다.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 나와서 여기로 쭉 걸어가면 여기 뭐 한의원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도 시장길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여기도 시장길이야.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시장. 요 노란 선으로 된 데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정말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이 월드컵 시장, 요쪽이 망원 시장 이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쫙 통로로 돼 있어서 뭐 필요한 건 여 안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마켓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자, 바로 여기 시장 건물, 요 건물 한 건물 건너뛰어서 있는 여기거든요. 망원역 이쪽으로 가면 마포구청역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성산대교라서 성산대교 넘어서 쏙 들어오면 바로 요 집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는 게 버스로 해서 목동 가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뭐 6호선 이용하면 공덕역 뭐 이런 데 10분이면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를 하셨다가 아, 여기 괜찮겠구나 하면 현장을 한번 와보시는 겁니다. 4층 건물인데 최저 입찰가가 35억 3,800입니다. 대지가 63평 정도 되는 거고요. 건물이 166평. 보존 등기 2020년 3월 10날 났고요. 평당 가격을 대지를 위주로 따지면 5,626만 원이다. 지금 신건이에요. 5,626만 원인데 그럼 주변의 시세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 마포구는 망원동부터 이제 저쪽 그 연트럴 파크라고 연남 그 꽃길도 있잖아요. 공항철도 위에 이제 그런 데까지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여기에서 망원동에서 합정동 지나서 조금 가면 상수역 있잖아요. 상수동 그죠? 거기도 또 이렇게 젊음의 거리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신촌 쪽보다는 홍대, 동교동 사거리부터 여기 쭉 홍대, 상수동, 망원동, 연남동 꽃길 여기 이만큼이 동교동 노타리를 시작으로 이만큼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외국인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거기는 아주 그냥 정말 젊음의 거리죠. 저녁에 나가면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그런 망원역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한강공원에 가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한강공원에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러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냥 조금만 걸어가시면 돼요. 한 10분이나 걸리나? 아무튼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요 옆에 주택인데 이게 이제 여기 시장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요게 시장이거든요. 이게 다 시장이에요, 이게. 아까 노란선 보여드렸던 그건데 요게 전부 다 시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요 시장 길을 기준으로 해서 요 옆으로 상가주택이 요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하고 딱 붙어 있는 주택들 단독도 있고 다가구도 있죠. 그런 데가 평당 얼마냐면 2002년에 지은 상가주택이 평당 7,7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990년도에 지은 다가구 주택이 4,970만 원. 예, 평당. 그다음에 여기 이제 2018년도에 지은 다가구 건물이 6,249만 원. 이렇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1995년에 지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상가주택이죠. 요게 현재 7,276만 원. 바로 옆집이에요. 예. 그런데 요 우리 물건, 요게 우리 물건이잖아요. 요 물건이 현재 5,626만 원이라서 제가 주변 시세보다 새로 지은 건물, 여기에 나와 있는 건물 중에 제일 새 건물이잖아요. 뭐 2002년도, 2018년, 1995년, 1990년 이런 건물들이 보통 6천, 7천 하는데 이 건물은 2020년에 지었는데 5,60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건에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건물, 이것도 2005년도에 지은 업무용 건물인데 이것도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아, 여기 그를 신건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현장 조사 한번 해보시고 뭔가 송가할 게 많다. 수리할 게 많고 내가 들어갈 돈이 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유찰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생각할 기회를 좀 가지셔야 되는 게 금액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죠? 35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시라고 신건에 소개해드립니다. 세입자가 30명에 30명. 한 층에 6명씩 5개 층에 지하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5, 6, 30, 30이 꽉 차 살고 있어요. 꽉 차 사는데 10군데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
20군데 소개된 보증금만 23억 8천이고요. 10군데 소개가 안 돼서 이걸 반으로 한 10억은 더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총 한 33억. 지금 현재의 이 35억 3천 요 금액에 거의 인접한 임대료겠죠. 근데 요것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못 받아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20가구 중에서도 못 받아 가시는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떡하나? 아이고야. 열하나, 열둘, 열세. 자, 20가구 중에서 13가구가 지금 배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10가구 중에서도 몇 가구나 배당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가구가 배당이 안 돼서 한 푼도 없이 나가면 보통 1억 6천, 뭐 싸야 작아야 7천 이렇단 말이에요. 1억 6천, 1억 5천 이런데 이 사람들이 배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도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임차인분들이 합심을 할 수도 있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경우라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하면 그냥 다 그냥 나가셔야 돼요. 본인들이 이제 사회 와서 이렇게 이런 집에 전세로 온 걸 돈 주고 배우는 거죠. 몸으로 배우는 거지. 아, 사회가 이렇구나.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항력은 없어요. 그런데 낙찰 받으시는 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들을 좀 생각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20년 3월 10날 소유권 이전했어요. 이때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0년 3월 10날 바로 근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10억. 이거를 소개하시는 분은 그러겠죠. 이거 30억이 넘는 건물에 근저당권 10억밖에 없는데 무슨 뭐 그 1억 5천 못 받겠냐, 1억 6천 못 받겠냐, 1억 못 받겠냐, 뭐 이러면서 소개를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임차인 분들은, 들어오시는 분들은 노. 왜? 다른 방들도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다른 방이 아니고 나만 전세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전세로 뺀 것도, 뭐 돈이 어떻게 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새 뭐 전세 사기 난리잖아요. 이걸 지어서 이 많은 한 3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목돈 이렇게 돈을 받아서 30억 이상을 챙기고, 그리고 지금 경매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를 들어가실 때 내 돈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소중한 거죠. 그죠?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임대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시는 건 괜찮아. 왜? 경매 나가면 그냥 내가 월세를 안 내면 그래도 내가 그게 이렇게 되니까 보완이 되니까. 이렇게 1억 5천, 1억 6천에 내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뭐 30억, 몇 억짜리에 10억 근저당이 있어도 내 돈은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도 전부 임차권 설정은 해놓으셨지만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소멸돼요. 왜 그러냐면 근저당권이 소유권 이전하는 날 바로 잡혔잖아요. 등기등본을 꼭 떼보셔야 돼.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은. 그러면 같은 날 근저당권 잡혔어. 근데 저는 같은 날 여기에 입주를 해요. 그래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예요. 근저당권은 근저당 잡히는 바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지만 임차인들은 안 그래요.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2일부터, 그날 밤 12시 이후부터 내가 모든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보다 하루 먼저 되든지 한 이틀 먼저 돼야만 내가 내 권리를 보장받는 게 100% 확실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30가구 되는 데가 1억 5천만 해도 얼마예요. 그죠? 1억만 해도 30억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참 이런 거를 제가 소개하거나 뭐 소개를 안 드릴 수도 없지만 소개하거나 명도할 때도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요. 이게 1차에서 이렇게 보시지만 2차 정도에 들어가셔서 임차인 분들 조금 손해 가는 걸 조금 뭐 단 돈 1,000만 원씩이라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현재 여기 불법 건축물 써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불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방이 6개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1층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세를 놔야 되는데 방도 여기도 6개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2층도
그런 게 2층도 다중주택으로 공동 취사장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이 지금 2층에 방이 6개잖아요. 근데 방 5개에 공동 취사장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공동 취사장 하나도 방을 만들어 가지고 방 6개를 다 임대를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3층은 제대로 돼 있어요. 그냥 뭐 6개 실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4층 볼까요? 4층도 공동 취사장 방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것도 불법이겠죠. 그 다음에 5층은 뭐 상관이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선할 사항이 많은 다가구예요. 여러분들은 다가구 건물을 보실 때는 항상 수선할 게 뭐가 많은가,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강제이행금은 내가 낙찰을 받고 그걸 다시 여기 건축물 대장 나온 것처럼 그대로 이걸 바꾸시면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 다시 이거를 뭐 원룸으로 다 바꾸겠다라고 하면 다시 허가를 내면 되죠. 요건 이제 이렇게 잘못된 건 전주인에게 돌아갈 거지만 현재 다시 받으시는 분은 내가 대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방 하나를 공동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걸 방으로 다 하는데 다시 허가를 받든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물건을 낙찰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요 다가구 건물은요, 물론 30개가 되기 때문에 저 정도면 내가 임대료만 받아도 생활 충분히 하겠다. 왜 이걸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죠? 전세인데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뭐 생활비 충분히 나오죠. 그런데 요즘 다가구 건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포는 드물어요. 이렇게 어쩌다 하나씩 나오고요. 관악구 쪽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랑구 쪽도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뭐 동작구 이런 데 조금 나오긴 하는데 동작구도 좀 드물어요. 다가구가. 관악구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다가구가 불법 아닌 게 별로 없어. 사실은 다 거의 다 불법이야. 다중주택 해놓고 방을 다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취사하고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불법이거든요. 검색이 안 되고 내가 불법이다라고 찍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저대로 하면 이제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구를 받으실 때 주의할 점은 얘가 어떻게 허가가 나 있나 보고 그 허가를 내가 수선을 해야 돼요. 그걸 대수선이라 그래요. 대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신고를 다시 해서 다시 허가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허가를 받기에는 아마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려서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1차에 들어갈 물건인지 2차에 들어갈 물건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상태로만 봐선 주변의 시세를 봐서는 지금 싼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싸거든요. 뭐 1,000, 1,500 이렇게만 싸도 62평이라 그러면 이게 몇 억이 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내가 낙찰 받았을 때에 여기에 들어갈 금액 그다음에 이걸 수선하는 데 필요한 시간 대출을 받으면 그 수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전부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물건의 입찰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은 물론 나와 보셔야 되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명도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